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경제통계학부의 재직주인 박본순입니다. 저는 산업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의 산업과 동남아 경제를 연구를 해왔고요. 중국의 부상과 동남아 경제에 대한 동남아 경제 구조 변화, 전체 동아시아의 경제 질서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연구원 신윤성 박사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에서 일을 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신남방 산업실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국순당 해외사업팀에서 근무하는 홍경선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국순당은 좋은 술, 백세주 및 막걸리 등을 전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한류와 한식의 세계화에 힘입어서 신남방 지역에도 전통주 수출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최근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정부, 학계, 기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신남방 정책은 사람 중심의 평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특히 아시안과 인도를 대상으로 상생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수출기업, 특히 국순당 같은 회사는 이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을 건데요. 어떠하신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 다른 지역의 시장보다 신남방 정책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한정된 재화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식음료 수출 부문 역시 신남방 지역에서의 성장 곡선이 매년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전통의 한류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아시아권이자 쌀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식음료 부분, 즉 K푸드 같은 경우에 발빠르게 현지 로컬 시장에 침투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타 문화권이나 시장보다는 타깃 시장을 선택하고 마케팅 역량에 집중하는데 적중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신남방 지역에서 우리의 그 친밀도가 높다는 그 홍경선 차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과거부터 1980년대 한국의 신발 봉제 산업이 진출한 이후로 꾸준히 동남아와의 그 신남방 지역과의 그 한국과의 경제 교류는 계속 증가되어 왔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사드 배치 이후에 한한령 그리고 미중 그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국제 교역 정세 그러니까 그 상황이 환경이 변하면서 한국은 새로운 경제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필요한 부분에서 일본이 차이나 플러스 원 그리고 대만의 신남양 정책처럼 한국이 기존 4강 말고 아세안 지역을 5강으로 넣어서 새롭게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정책이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신 실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좀 더 제 생각을 부연하자면은 신남방 정책이 등장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중 간의 갈등, 특히 무역 전쟁으로 나타난 갈등이 우리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다. 이 측면에서 우리가 대체 시장 아니면 보완 시장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고요. 둘째는 아시안이나 인도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안과 인도의 인구를 합치면 한 20여 명쯤이 되고 아시안이 세계 거의 3위의 경제 대국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큰 시장을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셋째로는 이게 저는 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신남방 지역 그러니까 아시안과 인도에 우리가 상당히 경제 협력에서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 지역 모두 상당한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고 투자도 일방적으로 지금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아시안 같은데 한국의 전자업체들, 특히 베트남의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고 베트남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과도하게 아시안이나 인도에 우리 중심에 우리에게 유리하게 경제 협력 구조가 전개될 때 장차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 불만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 예를 들자면 일단 이들 지역은 사실 자국 산업 보호 때문에 식음료 부문 특히 주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일례로 식당에서 막걸리 한 병에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가 넘거든요. 이 이유는 높은 관세라든가 주세 그리고 까다로운 그런 수입 규정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이 막걸리를 마시는 그런 응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쌀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서구인들에 비해서 낯설지 않은 술이면서도 이 제품 이미지 측면에서도 한국, 즉 코리아 프리미엄이 붙은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2024년이 되면은 중국을 앞질러서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되는 인도 시장이 있습니다. 저희 구슨당은 인도 시장에 진출한 지 5년 정도 됐고요. 기존에는 이 델리, 뭄바이, 챈나이와 같은 대도시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이제 인도 북동부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출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인도 북동부 지역은 기존의 인도 지역들과 달리 이 민족과 인종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아시아 인종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지역에도 이 전통주, 막걸리와 비슷한 전통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의 막걸리 제품이 그들 사이에서 그 현지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이 해외의 술을 수입 유통하는 현지인들조차도, 그러니까 현지 유통 주류 회사들조차도 이 제품, 막걸리나 한국의 제품이 반응이 좋다 보니 직접 한국에 찾아와서 OEM 제품을 만들어서 수입을 해갈 정도로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산업이 아세안과 성장 장벽이 높은 아세안과 인도 시장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경제 협력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국이라는 그 브랜드, 국가 브랜드 친밀도,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한국 제품의 우수성도 아주 인정을 받고 있고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세안 시장이 블루오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부분에서는 블루오션이지만 현재 아세안 지역에서 각국들이 차세대 시장이라고 보고 진출한 사례를 봤을 때 블루오션이 아니고 오히려 레드오션에 가깝고 이런 레드오션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 그리고 상생 협력하는 그런 방점을 두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주류 시장 같은 경우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 조사가 철저해서 되었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이 아니라서.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고 이벤트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공을 지속하려면 철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한데 그 예로서 동남아 시장에서 저소득층이면서 여건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SNS나 인터넷으로 이제 정보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 동남아 지역, 아세안 지역에서도 이제 여권이 신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이 신장이 되면서 남편들이 이제 일부 소득을 이제 가게에다가 주게 되고 그 가게에 남은 소득들이 이제는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립스틱 효과라고 합니까? 조금만 돈을 들이더라도 훨씬 많이 이뻐지는 그 효과인 립스틱 효과가 나타나서 한국의 화장품이나 뷰티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층에서는 과거에 거의 부를 받아서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부가 늘어나던 시대가 지나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알고 기술을 알아야 되니까 교육열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만화 교양 서적이 로얄티를 굉장히 많이 받고 팔리고 있고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발성의 그런 마케팅 전략이 아니고 지속된 사회 변화와 경제 변화를 통한 경제 변화에 대한 시장 조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얻어진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남방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성공 사례도 있지만 앞으로 진출할 기업들이 고려해야 될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남방 지역 이렇게 하니까 왠지 어감상 하나의 경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신남방의 아세안의 10개국은 10가지의 색깔을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다양하고 그리고 인도 역시 각 지역 정부마다 완전히 다른 국가처럼 느껴질 정도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적인 다양성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시장 조사가 철저하게 더욱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성공을 우리가 바로
그 적용하기가 힘든 이유가 중국은 강력한 중앙 정부가 있었지만 이 아세안 국가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 분권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부분은 그 시장 조사에서 비용이 훨씬 더 높다는 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블루 오션이나 레드 오션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저는 지금 블루 오션이다. 현재가 블루 오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가 아시안에 약 1,000억 달러의 수출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총 수출의 한 16% 이상이 됩니다. 대단한 거라고 아니할 수가 없고요. 대기업들의 투자도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의 롯데케미칼이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고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지금 동남아의 아시안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가전제품이나 무선 통신기기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 제품이 현지 시장 점유율도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특히 대중문화도 잘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남방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뭐 10국 10색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아시안을 저는 이제 세 그룹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소득으로도 연결되기도 하는 건데요. 첫째는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네이로 되는 아시안 선발 6개국, 그다음에 베트남을 독자적으로 하나의 범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범주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입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아직 저개발 단계에 있는 국가고 베트남은 급속하게 공업화를 추진을 하는 국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이 따로 전략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뭐 우리가 아시안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저변을 또 보면 또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아시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근 주요국에 대해서 인식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7년에 조사 결과를 보고 사실은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아시안 사람들이 현재 신뢰하는 국가는 누구냐 하는 거에 한국은 6개 중에서 5위에 불과했고 일본이 예를 들면 52% 물론 복수응답입니다만 한국이 19%였거든요. 아주 낮죠. 그다음에 또 미래에 신뢰할 만한 국가가 어디냐 하는 데에 대한 문항에서는 한국이 약간 높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시안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신남방 지역 시장에서만큼은 중국의 저가 이미지라든가 일본의 프리미엄 이미지 사이에서 이 한국 제품이 고군분투하던 시절은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이 종전에 호치민이나 하노이에만 머물러 있던 그런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들이 이제는 베트남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에게 한국은 일종의 러브마크가 된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이 작년엔 특히 동남아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이 스즈키컵이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 막걸리에 대한 베트남의 인기와 그리고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님 등 여러 가지 이제 기후 요소를 적극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축구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예측한 대로 베트남 대표팀이 우승을 했고요. 아무래도 우승하다 보니까 정량적인 이 매출 증가뿐만이 아니라 이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도 정성적으로도 굉장히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렸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인근 이 아세안 국가들에서조차도 이 코리안 브랜드는 점점 대중적이면서도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춘 그런 제품이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순당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듣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소비 구조로 볼 때도 소득 격차가 동남아가 대체로 큰 지역입니다. 우리 홍 차장님은 이제 우리가 고급 제품 시장에서도 강력하게 어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제품이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동남아 이제 소득 구조를 볼 때 최상위 소득 계층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중산층도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합니다. 중산층 두텁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중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서 중산품들한테 중산 계급에게 호소력이 있는 것 같고 최상위 계층은 특히 내구 소비재, 자동차라든지 이런 경우는 일본 기업 제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시장을 뚫고 최고급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은 좀 연구가 더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남방 지역에서 이미 성공한 기업도 있고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실패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출할 기업들이 그러한 수업료를 적게 내고 그리고 특히 해외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거기 시장 조사와 자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자본 비용이 굉장히 국내에 사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걸 낮춰주고 그리고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갖는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나 그리고 연구자들이 최소한 시장 정보만큼은 좀 더 훨씬 더 심도 깊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남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기존의 사강 이외에 새로운 연인이 돼야 되는 곳인데 알지 못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나가보죠. 아시안 국가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가 사실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걸 중심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 그다음에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문제 이런 것들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요. 특히 금융시장의 변화라는 것은 동남아의 금융 개방이 아주 높아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자본들이 일시에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악재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깊이 관찰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든 간에 결론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나 이제 강도의 문제이지 중국은 무조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무역 흑자를 줄여야 되는 부분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좀 더 많은 수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건 당위성인데 얼마를 해야 될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계속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변화 중에 하나가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나갔던 그 상품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차이나를 지우고 다른 나라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유망한 지역이 아세안 국가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분명한 호재고 그리고 경제가 세계 경제가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하나로 지금 통합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 사슬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빨리 선점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남방 지역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지금 숙제와 지금 도전에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같은 기업에게 호재라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 아직까지 식지 않고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한류 열풍입니다. 이 K-팝으로 본격화된 한류 열풍이 이제는 현지 식문화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한식을 찾고 현지인들이 한국 마트를 운영하고 또 현지인들이 한국 식당을 운영하는 등 이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기존의 핸드폰이라든가 가전 등을 넘어서 이제는 식음료에까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10국 10색, 즉 각 국가마다 수입 규정이 다르고 여전히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FTA 등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수출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요. 이에 보조를 맞춰서 저희 기업도 열심히 수출을 할 생각입니다. 이 상생 협력하는 번영의 파트너라는 측면에서 제 생각을 한번 덧붙이자면 이 신남방 지역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이들 지역들은 우리보다 많은 인구와 자원을 가졌고 또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이들 가까운 지역에서 저희가 이들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게 아무래도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범국민적이라든가 범정부적인 캠페인이 병행이 되어서라도 이들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어찌되었든 수출의 시작점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 신남방 지역 국가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 역시도 비즈니스 때문에 현지 국가에 진출해서 해당 국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 만족 우선주의, 국가와 인종이라든가 종교와 문화를 떠나서 우리 무역과 통상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기본 규범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제시하고 비전으로 삼은 게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생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제 정부가 이걸 강조하다 보면 우리 언론이나 기업계, 일반 국민은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우리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가 신남방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많이 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엄청나게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투자도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한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아시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균형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걸 인지하고 상생이나 사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은 기대가 좀 정부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생각하듯이 확대 균형을 해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당장 수출을 중단하고 수입을 늘리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장기적으로 확대 균형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 점에서 정부가 아시안과 인도의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기업이 현재 진출한다거나 할 때 우리의 국내 산업 공동화 문제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아시안이나 인도에 대거 진출을 하면 국내에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아시안이나 인도로 갈 때 신규 투자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부실 기업 같은 걸 인수를 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정상화시킨다든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도 좀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월 21일, 22일 인도의 모디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올해가 한국 아세안 수교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에 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때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과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의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좀 더 한국과 아세안, 한국과 인도하고의 경제 협력 관계를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말씀하신 대로 한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 메콩 정상회의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개의 회의가 신남방 정책을 한층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요. 오늘 신남방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뛰고 계시는 두 분과 좋은 이야기를 나눠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신남방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